네, 이번에는 제슨나노를 활용해서 CNN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딥러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케라스를 이용해서 예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케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CNN에 대해서 학습하고 CNN에서 레이어를 좀 깊게 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브젝트 디텍션의 계열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모델의 하나인 RCNN 계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CNN, 패스트 RCNN, 패스터 RCNN, SSD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은 제슨 나노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JTAP 우선 JTAP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JTAP이 뭐냐면 제슨 나노의 메모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입니다. CPU, GPU, 메모리까지 해서 자원들이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툴이거든요. 저희가 딥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GPU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GPU가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 JTAP을 설치해서 하는 거를 모니터링, 자원을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이 설치는 이렇게 간단하고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설치가 가능하고 실행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JTAP을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GPU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오기도 하고 CPU가 4개 있죠. 아까 제스나노는 이제 CPU가 코어가 4개입니다. 그리고 GPU도 맥스의 GPU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GPU입니다. GPU를 가지고 있고 JPEG은 JPEG이 제슨용 엔비디아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JPEG이 버전이 4.5.1이고요. 네. 맥스의 GPU입니다. 얘는 맥스의 GPU고, 그 다음에 CPU는 이렇게 4개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도 나오고요. 메모리 사용량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4기가입니다. 그리고 수압 영역으로 SD 영역 4기가를 또 잡아놨습니다. 이게 딥러닝을 돌리기 위해서는 좀 수압 영역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SD카드의 4기가를 메모리로 SRAM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시키는 경우고요. 기본적으로 4기가 DDR4, LPDDR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JPEG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모니터링 하나 해놓고 또 테라텀으로 연결을 하면은 테라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면은 하나는 모니터링하고 하나는 딥러닝이나 다른 것들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학습할 건데 이따 워크숍 실습할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해서 돌리면
GPU가 올라가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딥러닝 돌렸을 때, 딥러닝 돌렸을 때,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PU는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CPU는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예, 메모리는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이렇게 올라가죠.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제 GPU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딥러닝 돌렸을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이 JTab이고요. 이 설치 과정도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 영역을 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제 딥러닝 돌리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가 자원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그때 자원이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 영역을 메모리로 잡는 거. 그러니까 제스나 아노에서는 SD 카드 영역의 4기가를 64기가 중에서 4기가를 램으로 사용하는 게 이 수압이고요. 4기가의 수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으로 치시고 하시면 수압 영역이 잡히는 거, 리봇을 시켜주면 수압 영역이 잡힌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리봇도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이 4기가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해볼까요? 저는 해놓고 한번 리봇을 시켰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운트 해갖고 이게 4기가 이렇게 수압 영역이 자기가 잡힌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잡힌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토 매직 냉장팬은 오토팬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클론 한 다음에 should sh install.sh 하면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CPU가 이제 온도가 뜨거워지면 팬이 알아서 돕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용어를 좀 살펴보고 딥러닝 머신러닝 용어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피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델에 대한 X 입력을 피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벨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모델의 정답값입니다. 이거를 라벨이라고 합니다. 라벨. 정답을 라벨이라고 하죠. 모델의 출력을 라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덴스 레이어나 풀 커넥티드 레이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덴스하고 풀 커넥티드는 같은 말이고 덴스가 조밀하다는 의미고 레이어가 이제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고 풀 커넥티드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여러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풀 커넥티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웨이터라는 말이에요. 웨이트나 또는 뭐 바이어스라고도 하는데 웨이트나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모델의 내부적인 변수값을 웨이트나 바이어스로 한다. 학습을 시키는 게 이 적정한 웨이트 값을 찾아내는 게 학습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스는 이제 로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훈련을 시키면은 했을 때 원하는 출력값과 실제 간의 불일치, 그러니까 에러율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러율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출력과 실제 출력 간의 차이, 불일치, 그게 이제 로스고 훈련이라는 거는 이 로스를 줄이는 겁니다. 이 로스를 줄이는데 훈련 로스를 줄이는데 이거를 최적화, 그러니까 최적화 알고리즘을 가지고 돌립니다. 최적화 알고리즘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거를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이 로스를 줄일 것인지 훈련 시에
주리콘이 하는 게 이제 로스랑 최적화입니다. 그 최적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답티브도 최적화 중에 하나고요. 최적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것도 에폭이라고 있고 배치라고 있는데요. 에폭은 그 모델을 쓰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자기의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가 있는데 그 훈련 데이터의 전체 데이터를 한번 훈련시키는 게 1에폭입니다. 근데 이게 좀 크니까 쪼개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걸 몇 개, 10개로 쪼개면 10배치라고 하고요. 32개로 하면 32배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폭이 전체 훈련 데이터 한 번 돌릴 때 쓰는 게 에폭이고, 그것도 나눠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배치 사이즈만큼 나눠서 합니다. 그때가 배치입니다. 또 포워드 패스하고 백 프로퍼게이션이 있는데요. 이 포워드는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그 포워드 패스고요. 입력에서 이렇게 미분값을 계속 계산하는 게 포워드 패스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미분값을 계산해서 미분을 계산하는 게 백 프로파게이션입니다. 역전파인데요. 역전파는 간단히 얘기해서 하면은 딥러닝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게 결국 웨이트를 찾아내는 건데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시키는데요. 뭐 그래디 디센트, 경사광법이나 이런 것들로 훈련을 시키는데 이런 최적화 프로그램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 이제 미분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한번 계산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내용을 저장해 놔서 그거는 이제 뒤로 하면서 이렇게 뒤에 거하고 그 전 뒤에 거하고 이렇게 곱해서 미분을 미분을 구해냅니다.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이제 미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그 역전파 알고리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영어로 좀 이제 설명해 놓은데 한글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영어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영어 부분도 그대로 놔뒀고요. 그래서 저 ANN은 인공신경망의 AN을 해석하면 인공신경망입니다. Artificial Neural Network, Artificial 그리고 인공신경망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그리고 Artificial AN은 그러니까 DNA, CNN, 뭐 MLP 다 포함해서 이 ANN입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요. 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이제 뇌를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뉴런이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 뉴런이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억 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모방해서 만들어낸 게 저희 ANN입니다. 딥러닝입니다. 모방해서 만든 게 딥러닝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뇌도
이 뉴런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축삭돌기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 값이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값이 강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거하고 연결이 돼갖고 뭐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 작용이나 뭔가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강하면은 뭔가 뉴런이 연결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웨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하면 여기는 가지돌기라고 하고 이 축삭 말단이라고 하고 축삭돌기인데 이 축삭돌기가 이제 커지면 이 누런끼리 연결이 되는 게 저희 뇌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본따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거를 본따서 이 퍼펙토론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퍼펙토론의 식이 이건데, 네. y는 wx 플러스 b 이게 퍼펙토론입니다. y는 y는 이거죠. h 곱하기 활성화 곱하기 wx 플러스 b 형태. 이게 퍼펙트로입니다. 이 형태가 y는 wx 플러스 b 이게 웨이트잖아요. 이 웨이트가 커지면 뉴런들이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터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신경망으로 우리 뇌를 본따서 ANA나 딥러닝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이제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신경망이라고 하죠. 신경망의 구조죠, 이거. 네. 그래서 MLP가 보여주는데 이거는 인풋하고 아웃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입니다. 하나일 때 MLP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깊어지면 DNN 두 개 이상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DNN이라고 하고 AN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LP를 보고 넘어가는 건데 히든 레이어가 하나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퍼펙트론이 맨 처음에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XOR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양쪽으로 주어진 거는 이제 EWX 플러스 B 1차 함수로 해서 1차 직선으로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이트에 따라서 이 웨이트를 어떻게 적절하게 쓰면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XOR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히든 레이어를 하나 둬서 이 퍼센트론을 이제 2개 이상 쓰면 여러 개 쓰면 이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MLP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XOR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MLP이고요. 네. 근데 이 MLP 가지고는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의 히든 레이어 가지고는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레이어를 좀 이제 길게 이제 여러 개 했더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GPU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서 할 수 있어도 GPU나 병렬 처리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이제 많은 도약적인 딥러닝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활성함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걸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활성함수도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뇌 구조를 본따서 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 구조를 본따서 만든 이 시냅시스는 전기 이제 시냅시스의 이제 이게 시냅시스인데 이것들을 최소한 자극을 초과하면 이 W가 이제 커지면 활성화되는 다음 뉴런으로 이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전달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활성함수는 이건 이제 그 작용을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이 중간에 이 H가 활성함수인데 이 활성함수를 해갖고 다음 값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해줍니다. 이 활성함수는 이것이 이제 계단함수나 1이나 0이나 할 수 있는 계단함수나 시그모이드 함수나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0하고 1만으로 하는 거나 0하고 1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0더 큰 거는 자기 자신이고 0더 작은 거는 0인 넬로 이런 활성함수 H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활성함수의 종류고요. 네.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이 넬로를 활성함수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활성함수의 종류는 여기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이거 말고도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활성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적정한 활성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경망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한문적으로 기계학습 모델은 일부 입력을 해당 출력에 매표하는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의 수식을 만드는 게 신경망이라고 했죠. 함수는 덧셈이나 곱셈 연산이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네. 그리고 학습이 본질적으로는 그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관찰을 이제 서식하고 일반화하는 게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식도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최적화함수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로스랑 최적화함수하고 활성함수 이거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은 신경망 학습은 목적은 이제 로스를 낮추는 겁니다. 네, 로스를 낮추게 하는 매개 변수 웨이트 값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신경망 학습의 목적이고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 로스를 낮추는 줄이기 위해서 그 에러율을 로스의 에러율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 에러율을 낮추기 위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 최적화 알고리즘을 쓸 거냐 하는 게 최적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미분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줄여가면서 스텝별로 줄여가면서 미분을 하는 게 경사 하강법입니다. 네. 근데 이거가 계속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라는 이제 움직임을 좀 더 특성화시킨 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어느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렇다고 맨 체중에 나오는 게 좋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델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최적 함수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나 이런 것들은 인기가 더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놔둔 거고요. 최적함수에 이제 보면 이게 GD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게 경상법입니다. 모두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온 그림인데요. 산에 내려오는 방법이 어떤 그 알고리즘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산에서 정상에서 모든 길을 다 찾아왔고 산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내려올 방향을 찾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래 걸리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게 이제 전부 다 봐야 이제 너무 오래 전부 다 봐야 한 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보고 빨리 판단한다. 이게 이제 확률적 경사하관법이 S가 붙은 게 확률적 경사하관법이에요. 경사하관법에서 확률적 경사하관법으로 해서 다 보지 않고 좀 적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방향을 무브먼트를 좀 더 강조를 한 게 이 모멘텀 서치카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특화해서 보는 게 강조해서 보면서 예,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이 등장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